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GSE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LNG로 쏠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2040년까지 세계 LNG 수요가 50%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GSE의 재무적인 측면이나 어떤 공시 들어가서 매출처를 확인을 해보면 LNG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9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NG 테마와 엮이면서 관련된 상승 포인트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연가스가 하반기에 좀 중요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오늘 좀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절적인 요인부터 해서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GSE의 중장기적인 방향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금융시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S는 사실 주가의 변동폭을 그렇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7월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집세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많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반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2040년까지 세계 LNG 수요가 50% 이상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LNG죠, 하이브리드죠. 때문에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LNG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수요가 대폭 늘어난 점도 에너지 기업들의 LNG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에너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측면 자체, 이 부분은 GSE의 좋은 흐름세로 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연가스 가격적인 측면 함께 보려고 하는데 2024년 4월달 기점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소 꺾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이렇게 아래 꼬리가 나왔던 구간 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24년도에 형성이 되었던 단기 고점 구간이 존재했었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승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GSE도 좋은 흐름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계절적인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엘니뇨가 가고 이제는 라니냐가 도래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후 악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장마 테마 뭐 이런 것도 있죠. 태풍 관련된 종목들. 자, 그리고 나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단기적인 테마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인 산업의 트렌드를 봤을 때 AI로 인해서 천연가스 조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일단은 재생 에너지가 전력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대체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전은 천연가스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설명을 드렸죠.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 수지랑 소매 판매가 나올 예정입니다. 7월 12일부터 해서 7월 15일까지 결과값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중국 상황이 잘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원자재 시장 전반적인 활력에 대한 모습이 나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이끄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GSA 같은 경우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사실 이탈하지 않는 구간이 가장 좋은 거죠. 하지만 어 6월 14일 날 기록했던 23년 6월 13일 날, 6월 14일 날 저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선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지지받아주고 다시금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121선 구간의 돌파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왜냐면 24년 1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출현을 했던 매도 물량이 출현했던 구간이 바로 121선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21선 구간을 돌파하는지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는 6월 3일날 기록했던 윗꼬리가 출현했던 구간이 있죠. 사실 이 구간 자체가 10월 16일날 이 고점 구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동해 석유랑 가스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었었죠. GSE도 천연가스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와 비슷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동해 석유 관련된 이야기는 경제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계절적인 이슈와 함께 공급적인 측면이 떨어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테마가 한번 불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천연가스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상 천연가스는 가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GS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